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직지신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쿱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엘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만나 뵙네요. 스텔라입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외전은 어떤 것으로 진행할 예정인가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론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컨설팅 프로젝트도 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개발에 대해서 요즘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조직 개발 트렌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례를 들어서 서로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 있어요. 어떤 거요? 스텔라 이거 D&I 워크숍 스텔라가 있죠. 네. 이게 뭔지 이게 외국계 게임 회사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아요. 네, 뭐였어요? 여기가 글로벌 게임 회사였었고 그리고 코리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한 130여 명 정도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이 회사에서 굉장히 글로벌리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양성과 포용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Diversity and Inclusion. 네, 이거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Diversity and Inclusion 이 부분에 대해서 코리아에서는 이때까지 미국 법인에서 이거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세요, 지키세요 이렇게 계속 메일이나 홈페이지에 전달하는 자료만 받다 보니까 직원들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이런 워크숍을 진행해달라라고 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했었고요. 한 12회차 정도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군요. 네. D&I 중요한 과제죠. 거기에 DENI도 하기도 하는데 DE가 E가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말을 꺼내가지고? 제가 알면은 좀 알려드리면 좋은데 D&I랑 그리고 이제 포용까지만 공부해서 이퀴티, 평등. 이퀴티. 네. 평등. 형평.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을 공평이라고 말하는 게 더 좋겠네요. 공평. 네. 한 12회차 정도 전 직원 대상으로 워크숍 해봤더니 이 가치에 대해서 꽤나 이해도가 높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천을 본인들도 모르게 잘 하고 있는 상태로 좀 보여졌었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D&I가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약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나라는 여전히 좀 배제적인 거, 좀 일 못하면 배제하고 뭐 좀 능력 떨어지면 또 배제하고 자꾸 배제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배제의 반대, 익스클루전의 반대가 인클루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장애가 있더라도 또는 뭐 여성이더라도 또는 뭐 나이가 좀 어리더라도 뭐 못생겼더라도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였을 때 그러려면 사실 굉장히 오픈 마인드가 돼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좀 철학적 사고를 해야만 그게 가능해지잖아요. 그만큼 조직 전체의 능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쫌생이 같이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하는 조직이 어떻게 발전하겠어요. 그래서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전은 그 자체의 어떤 인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능력을 키워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조직에서는 좀 특이한 장면이 두 가지 정도 보였는데 한 가지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가지는 이제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조직이어서 그것이 되게 좀 편하다. 회사 다니기가 편하다. 그리고 받아들여 주니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한 가지가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두 개의 그룹이 같이 이렇게 토의를 하는데 옆에 있는 그룹에서 이제 어떤 제안을 뭔가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부서가 특히 법무팀 소속이어서 그럼 더 깐깐하고 좀 꼼꼼한 이런 특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요. 그런 거는 저희 업무할 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바로 드라마틱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되게 놀랐어요. 휴먼 스킬을 스텔라가 잘 썼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렇죠? 뭔가 했나 봐요. 그럼요. 훌륭합니다. 네. 평소에는 그게 안 되니까 스텔라 보고 와서 도와달라, 퍼실테이션 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미 잘 돼 있는데 왜 외부 사람을 불렀을까?
이런 의아함이 들기도 했고 그러면 저기 강사료 반납해드리는 걸로. 네, 너무 그렇게 잘 진행할까요? 받았어요. 네. 너무 잘 냉큼 잘 받았습니다. 네. 그랬고 저는 이제 워크숍 하다 보니까 저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분들을 이제 열 몇 번에 걸쳐서 만나니까 네. 다른 게임 회사에서 근무할 때, 다른 다른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할 때 차이가 그때도 차이가 있었나요? 음. 왜냐면 게임 회사여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음. 외국계여서 이런 건가요? 라는 의구심이 저도 드는 거예요. 네. 근데 물어봤더니 그래도 그 중에 다름이 있다라는 게 있어서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D&I를 강조한 조직이 그쵸. 갖는 어떤 훌륭한 우수성이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죠? 네, 맞아요. 네. 산업의 특성 뭐 그런 건 특별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직 개발에서 우리가 포커스해야 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D&I다라고 하는 그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쿠는 최근에 하셨던 것 중에 어떤 게 있는지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시다면? 여기는 그 방위 산업 관련 이제 대기업인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코로나로 약간 그 침체의 분위기, 조직의 분위기가 있어서 이걸 좀 일신하자라는 차원에서 팀장 이상 그리고 CEO까지 이틀에 걸쳐서 그 자사 이제 연수원에서 같이 워크숍을 진행하고 제가 특강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한참 동안 소통을 안 하다 보면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추정할 때 약간 좀 부정적 추정을 하거든요. 아,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오해가 조금씩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조금 더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이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침체하고 눈치 보고 또 상대방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기류가 좀 생겨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움직이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서 같이 워크숍을 했는데 분위기 좋았어요. 네. 분위기가 원래 좋았나요? 아니면 아니, 좋아진 건가요? 제가 또 휴먼 스킬. 그래서 네, 팀장님들끼리 칭찬한 기회를 안 주시는군요. 네, 대화를 많이 도와드렸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하는 게 대화를 도와드리는 것만으로도 스스로의 힘으로, 그죠? 스스로 훌륭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갈 길을 잘 찾아가시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조직은 정부 처리 장치다라고 하는 점, 환경이 되게 북하 월드 아니냐, 그러면 그런 것들 조직에서 잘 다루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오버뷰 정도 이렇게 좀 특강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아주 재밌게 진행했던 그런 네, 워크숍이었네요.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하여 후속으로 또 무엇을 이제 해나가면 좋을지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또 최근에 썼던 것 중에서 뭔가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실까요? 여기도 이제 대기업인데요. 여기는 이제 최근에 전에는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핵심 인재를 좀 숨겼잖아요. 이렇게 모르게 서로가 모르게 이렇게 했었죠. 저 아는 분도 이제 본인이 그 회사에 입사했을 때 이러이러한 교육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SK 출신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 핵심 인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었어요. 근데 본인이 그 대상자인지 모르더라고요. 네. 본인도 안 알려주고 그쵸. 주변에도 안 알려주고. 네. 근데 이제 짐작만 하는 거죠. 뭐 어디 교육 받았다 그러면 혹시 아닐까? 뭐 이런 건데. 맞아요. 근데 그걸 굳이 그렇게 어렵게 이제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퀘스천을 던진 이제 대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핵심 인재를 진짜로 대놓고 같이 모여서 우리 핵심 인재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조직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까? 이런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아직 워크숍을 진행하진 않았는데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의료 계통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뭐 수백 명 정도의 기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되게 요 정도 기업이 어려운 점은 미드 매니저를 육성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다는 거. 대기업은 이렇게 쭉쭉 이게 단계별로 뭔가 그쵸, 이렇게 맞아요. 교육이 있고 또 아무래도. 신임 팀장이 되면 신임 팀장 교육도 해주고 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경험과 레퍼런싱 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수도 되고 교육도 체계적으로 하고 그런데 이 뭐 최근에 이렇게 성장한 그런 이제 작은 기업들은 뭐 그 회사에서 들어와서 얼떨결에 팀장이 된 사람 또 외부에서 막 영입한 사람 회사는 커지고 뭐 할 일은 많은데 리더십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혼돈을 겪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에 대하여 같이 모여서 팀장급 이상 또 여기도 임원과 사장님까지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네, 그게 또 기억이 나네요. 네. 저 최근에 했었던 것 중에서 한 2차례 정도 진행했었는데 물론 거기가 공공기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상자분들도 되게 이제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보여지는 그런 집단을 대상으로 이제 조직문화 관련된 워크숍을 2차례 진행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거를 준비하는 부서에서 물론 이분들이 잘 해내실 거다. 그리고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거다라는 작은 믿음은 있으셨는데 실제 그러니까 이 조직 개발의 코어 밸류를 갖고 있었네요. 가지고 계셨죠. 그래요? 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의심이 있죠. 안 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라는 이제 깊은 걱정이 있는 그런 어허.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뭐 비전 수립하기, 그다음에 뭐 행동 원칙 같은 거 수립하기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그분들이 스스로 뭔가를 더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더 많이 보이는 모습들에 담당자들도 꽤나 놀라워했었고 마지막에 뭐 오늘의 이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이런 면이 있었어? 그렇죠. 네. 이 정도까지 네. 이런 놀라는 모습이 약간 있으시더라고요. 자화자찬 낌새가 좀 있네요. 아니요. 스텔라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참여자분들이 확실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겸손하시네. 네, 다들 여러 훌륭하네. 곳에서 오신 분들이어가지고, 네, 그런 피로도도 있었을 텐데 잘 참여해 주셨고, 그게 잘 되어서 이제 거기에 참여 못한 다른 지부에 있는 곳까지 또 찾아가서 이러한 활동을 했다. 설명회도 후속으로 하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조엘도 뭐 참여했던 기억나는 기억에 워크숍이 남는-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 소개해 주시죠. 어떤 대기업의 인사제도 개편 오.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기간이 길고 하다 네. 보니까 그 변하는 모습들을 되게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었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변화하는 모습. 그쵸. 음. 이제 뭐 사실 어떤 회사라는 게 다 어쨌든 큰 틀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틀을 인정하냐 아니면은 아예 어차피 그 틀이 정해져 있으니까 안 되냐 아니면 그 틀이 있지만 틀 안에선 최선을 다해서 바꿔보겠냐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틀을 인정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더 나중에 좋은 성과가 나오는 거를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뭐 재정이나 뭐 어떤 뭐 제도적인 문제나 어쨌든 그 틀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을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그 틀 안에서 최선의 성과를 내게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조직 개발자가 이제 그 부분의 전환이 빨리 일어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아예 생각도 못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그쵸. 정말 푹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고 이거는 언컨트롤러블이구나라고 하는 영역. 그러니까 언컨트롤러블을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한 영역을 막 내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건 진짜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내 손 밖에 있는 것은 빨리 경계선을 긋고 이건 내 손 밖에 것, 내 손 안에 있는 게 여기니까 요건 우리가 하자. 뭐 이런 것들을 잘 경계 지어주는 게 이제 퍼실테이터에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여러 분과가 있었는데 어떤 분과는 그게 되게 굉장히 초반에 됐었고 어떤 분과는 중반 이후에 그게 됐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중반 이후에 됐을 때는 되게 현타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거냐 왜 했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땐 또 위로를 해드려야 되죠. 그렇죠. 근데 아니, 결과를 잘 만들어내는 게 네. 사실 가장 큰 위로죠.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게 네. 좀 테이크오프가 좀 늦었지만 네. 그 다음에 결과가 좋게 나오면 또 그게 위로가 될 거예요. 근데 네. 이제 그게 빨리 끝난 분과에서는 초반에는 문제가 이슈는 많았어요. 초반에는 문제가 많고 뭐 막 갈등도 있었겠지만
그게 인정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다른 분과에 봤을 때 아이고 뭐 어차피 할 수도 없는 거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약간 그런 이렇게 얘기들이. 오히려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분들도 맞아. 처음에 그랬거든요. 맞아. 그런 점들이 보면서 좀 비교되면서 오히려 좀 더 재밌었던 부분이 있었고. 네, 그러네요.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 손으로 해야 될 거냐에 있어서 그 경계선을 긋는 것,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눈앞에서 바로 이렇게 경험했던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대기업 IT 기업인데 그 팀장님들이 여기는 정기적으로 교육 받으시는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5시간 이렇게 정해서 5시간 동안 리더십을 좀 다시 돌아보는, 그래서 이건 리더십 트레이닝을 했었네요. 네, 그래서 전체 팀장 2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재미난 게 이제 제가 정말 오랜만에 농촌 마을 현장 포럼을 했어요. 제일 행복해 보이시네요.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일단 그 현장 포럼, 그러니까 농촌 마을 회의가 가능하다는 걸 제가 실제로 보여줬던 것이 이제 2011년, 10년 이때 이제 했던 것인데, 그게 우리 회사의 토대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가장 열악한 회의 환경이에요. 테이블도 없고 밥상 놓고 회의해야 되고 방바닥에 앉아서, 그다음에 농촌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고령자시고, 그 중에는 글을 읽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얼마나 살겠다고 하는 소위 그 커뮤니티에 대한, 마을에 대한 애착이 있지만 사실 현실적인 한계, 이제 몇 년 있으면 갈 텐데 무슨 계획을 세우냐, 약간 이런 현실적인 그쵸. 한계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과 회의를 해서, 하지만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마을을 좀 더 행복하게 가꾸고 좀 더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때 10년 이후에 한 3, 4년 정도 집중적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업을 다니느라 농촌 마을을 많이 못 가다가 여기 장수에서 한 센터장님이 저한테 아주 그 간곡히 좀 같이 좀 와서 좀 시범적으로 좀 잘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가서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결과도 잘 나왔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포스팅을 해드렸는데 결과물을 아마 보시면 비전도 아주 잘 만들어지고, 그래서 되게 저도 모처럼 정감 넘치는 그런 워크숍을 했던 게, 그래서 아마 제 표정이 이렇게 밝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거의 3개월 동안 쿠는 스케줄이 엄청 빡빡하시잖아요. 네. 네, 그 평일은 물론 다 차 있고 주말까지도 지금 막 듬성듬성 차 있는 상황인데, 그 멀리까지 가신다고 해가지고 조금 저희 주말에 갔다 왔죠. 주말에. 몇몇 네. 크루들이 걱정을 했었어요. 컨디션 괜찮을까? 네. 그 주 피곤하긴 했어요. 그쵸. 갔는데 이제 정말 토요일 꽉 차게 하고 워크숍 하고 사전에 준비하고 뭐 얘기하고, 또 거기서 그 이니셔티브 들으신 분들을 제가 교육도 해드려야 돼서 그래서 오전에는 교육하고 오후에 워크숍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또 리뷰하고 정말 꽉 찬 일정을 보냈거든요. 일요일 날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었고, 근데 되게 뭐 몸은 좀 피곤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정신적으로 매우 힐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어서 그때 장수 갔다가 이제 올라와서 이제 그 지방에 있는 모 공장의 전 직원 워크숍을 했었죠. 우리 모두 갔었지 않나요? 그때 인원이 네, 맞아요. 참여 인원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그때 오래간만에 크루들을 되게 많이 얼굴 봤던 네, 또 동시에 프로젝트였던 같이.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공장을 하루 셧다운을 할 만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었고, 거기에는 정말 세대도 다양했고, 뭐 사무직과 생산직과 뭐 그다음에 굉장히 그 다양한 뭐 노조들도 있었고, 뭐 비노조도 있었고, 노조도 또 여러 개 있었고, 이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주제를 꺼내놓고 같이 이야기했던.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피시볼을 했었죠. 네. 피시볼
실제로 하는 거 본 적이 아마 없을지 싶은데 저는 조엘도. 처음 봤죠. 그죠? 네. 저는 교육 중에 교육 중에 제가 한적 참여자로 있었어요? 해봤었어요. 아, 그랬었군요. 그 우리 저기 때 네, 오디 때. 예전에. 네네, 그랬었죠. 그래서 이번에 막 아주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이번 그 피시볼에서.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거기에는 이제 시니어와 주니어가 막 같이 대화했었잖아요. 피시볼에서. 그래도 평소 대화보다는 진전된 대화를 하는 모습을 이제 옆에서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엘 혹시 그 피시볼을 보는 소감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뭐 많은 생각들이 들긴 했지만 가장 크게 들었던 거는 저라면 안 나갔다. 저 왜? 굳이 사람도 많은데 내가 네, 왜라는 마음이 있을 텐데 네. 나오신 분들이 되게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모두 전원이 다 자발적으로 나오겠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말해보는 것들을 주변에서 목도하는 것,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나오니까 아마 그 자체로도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말을 끊은 것 같은데 나라면 안 나갔다 또. 그래서 나오신 분들이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되게 용기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들었어요. 아마 저도 안 나갔을 것 같아요. 평소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하던 나라면 저도 나가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앉아 있다 보면 누군가가 야 나가봐, 네가 가서 말해,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 중에 그래도 누군가는 이제 그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근데 막 말씀 나누시다가 뒤에 사람이 와서 툭툭 치는 광경은 못 봐서 그건 그건 좀 아쉽네요. 그러네요. 맞아요. 네. 그거는 아쉬웠고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식당 문제, 구내 식당 문제가 이야기되었을 때 그때 공장장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 그것도 굉장히 좀 저는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되게 좋았던. 그리고 그 구내 식당에 대해서 사람마다 상황에 대한 그 기억이 조금씩 달랐었잖아요. 맞아요. 달랐는데 그거를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명쾌하게 짚어줘 주셨던 거. 맞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사전 인터뷰에서 그 식당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강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뉘앙스는 그렇게 가격이 올랐는데 질이 떨어진 걸 보면 거기에는 뭔가가 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게 거의 오해였었잖아요. 다.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게 말이 막 계속 꼬리를 물고 그걸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루머가. 그러면 되게 어쨌든 그 의심이 가는 누군가에 대하여는 굉장히 전혀 사실이 아닌 걸 그 바탕으로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 피시볼을 통해서 그 부분이 해명된 것이 되게 저도 좋았어요. 오해가 풀렸던 장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건 제가 어저께 다녀왔고 지난주에도 다녀왔었는데 국책연구원의 이제 실장급 전원을 지금 3주에 걸쳐서 하고 있는, 이건 제가 짧은 특강이에요. 짧은 특강인데 완전 이공계 박사들이거든요. 근데 완전 철학 강의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휴먼 스킬에 관한 건데 휴먼 스킬을 제가 1시간 반 동안에 이렇게 훈련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되게 철학적으로 풀어드리는, 그래서 자유 이야기, 정의 이야기, 그다음에 초월 이야기,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니체의 관점주의 등등을 이제 말씀을 드려서 내가 이래서 대화가 안 됐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 자리 그 프론트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상상해 보도록 하는 그런 식의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금융권 사례도 하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그 지난달이라서 빼려고 그랬는데 나 지금 이번 달쯤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정말 스텔라가, 최신의 사례를 스텔라가 소개해 주시오. 그 지난달은 최신이 아니군요. 네. 지난달까지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네, 너무 많죠.
지난달에 썼던 사례인데 이제 금융권에서 의뢰가 왔었고 지금 지주사에서 전체 계열법인 대상으로 문화 진단,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리더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리더 스스로 솔루션을 조금 찾아나가는 시간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 리더를 대상으로 저희가 그때 진행을 했었죠. 근데 그때 굉장히 의미 있었던 건 그런 워크숍을 준비하는 부서가 TFT 부서가 이제 인원이 꽤 됐었는데 그분들이 이 리더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이제 걱정, 맞아요. 우려 네. 그런 것들을 나중에는 조금 믿음으로써 네. 전환되는 그 맞아요. 모습이 그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치료, 교정, 네. 접근의 뉘앙스가 있었죠. 그렇죠. 치료적 접근.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이 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우리 지난번 그 OD 밸류에서 다루었듯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전환이 좀 많이 이루어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것도 대기업인데요. 이 아이템을 말하면 뭐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되는 회사에서 금방 알 것 같아가지고 네, 하여튼 제조업 아주 큰 제조업을 하는 곳인데 거기는 이번에는 임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해주세요. 했어요. 되게 아주 신기한 발전입니다. 네.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물론 대화 이야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역시 여기도 이제 제조업이고 전자 쪽의 제조였기 때문에 되게 IT 이공계가 또 많으셨었는데 이게 내가 조직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좀 더 면밀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주셨고 그다음에 스킬에 대하여 이제 연습도 하고 스킬 연습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담당자께서 잘 설계를 하셔가지고 이제 한 달 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하루 해서 스킬도 연습하고 이제 제가 컨셉을 잘 전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후에 만났는데 그 중간에 과제도 있어요. 과제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스킬 이야기했을 때 컨셉추얼 스킬 이런 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려오시도록 오. 그런 거 그려보게도 하고 그다음에 대화도 직접 이제 시도해 보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잘 됐는지 또 부족한 부분은 다시 연습하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금융권 그거는 이제 또 후속으로 이렇게 또 지금 해나가는 것을 상의하고 있는 중이죠. 네, 협의하는 중이고 맞아요. 꼭 우리랑 같이 하지 않더라도 지금 후속으로 이제 리더 구성원 이번엔 전체 대상으로 워크숍을 이제 대규모로 네.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셔서 저희랑 꼭 하지 않아도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시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직원들이 참여하고 나서 느낄 생각의 변화 그런 전환점이 될 것 같은 그런 활동이어서 저도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하고 나서 한번 다른 곳이랑 하셨더라도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다른 곳이랑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보네요.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단가가 너무 높아서. 그렇군요. 네. 네. 저희가 저렴한 편은 아니죠. 네. 저희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는 지방에 있는 큰 공장이에요. 큰 공장인데 스포츠 관련된 이제 제조업인데 여기는 대대적으로 조직 문화를 바꿔가려고 하고 있어요. 한 40년 된 회사인데 향후 40년을 이제 좀 새로운 그러니까 약간 40년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법 오래된 회사잖아요. 오래된 회사이고 아주 전통적인 제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좀 전통적이죠. 그렇죠. 네, 이제 근데 40년 동안 너무 멋지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탱할 만한 문화적 토대를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금 40년 대계를 내다보는 조직 개발을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했고 여기는 지금 뭐 제가 지난번에 내려가서 이제 CEO 인터뷰하고 임원 인터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해서
뭐 핵심 가치나 워크웨이도 새롭게 만들고 그다음에 구성원들이 그것을 좀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소위 코핑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루틴도 이제 이렇게 심어드리고 네, 그렇게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요건 전사 규모의 조직 개발 프로젝트여서 아주 재밌게 또 제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네. 꽤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군요. 네. 지난달 거 하나 얘기하고 다 이번 달 거 얘기했는데 이번 달에 뭐 엄청 많이 하고 있네요. 네, 이거 제가 한 것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죠. 네, 다른 또 지금 뭐 S사는 뭐 계속해서 지금 교육 나가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S사로 지금 몇 개월째 출근하시는 분이 지금 두세 분 계셔가지고.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외전 좀 길어졌는데 네. 네, 여러분들에게 최신 경향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다른 회사들은 이런 거 하고 있구나, 우리 회사도 하고 있는데 뭐 적절하게 하고 있는 거네, 뭐 이런 안심을 시켜드리는 것도 있고 또 우리 회사 뭘 해야 되는데 뭘 하지? 다른 데는 뭘 하고 있는 거야?라는 것에 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레퍼런스가 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네. 또 이런 그 조직 개발 관련된 요즘에 다른 조직에서 뭘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담당자라면 꾸준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틈틈이 한번 한 할까요?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분기가 소개하는 시간 괜찮겠네요. 네, 하면은 네. 1년에 4번 정도 해보면 네, 괜찮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뭔가 종합해보는 시간인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이 정도 양이면 매달 해도 네. 네, 약간 비슷한 게 좀 중복되는 경향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많이 들어주셔야 계속 찍는 거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런 말도 잘. 네,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